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12월입니다. 산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누가 물어봤었는데 정말로 산타 랠리 오는 겁니까? 나도 몰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왔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산타 랠리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진행합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엔터와 게임, 엔터주와 게임주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차세대 주도주냐 이런 얘기 하는데 주도주에는 끼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이 주도주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엔터주와 게임주가 왜 주도주에 끼지 못하는지 알겠죠?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 힘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바이오와 2차전지가 다 나가리 돼버리면, 네, 지금 소부장도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니까 엔터나 게임이 코스닥에서 열심히 힘을 쓴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이런 것들이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네, 그런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종목 진단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NC소프트 봐야 되겠죠? 네, NC소프트. 자, 이거 진짜 바닥입니까? 이제 올라가는 겁니까? 막 이런 등등등. 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완전 멈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의견 드렸던 것 같은데요. 완전 저점까지 밀린 거죠. 저점 지지까지 밀린 거고요. 주가는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대가 이제 정배열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추세가 좀 돌아서는 타이밍을 좀 타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 상승 추세와 연결이 됐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 장기 연결을 하다가 꼬꾸라진 애들이 있어요. 예전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있죠? 급하게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또 꼬꾸라져가지고 더 땅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밑에서 타고 들어갈 때는 보통은 이런 각도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는 게임주의 움직임들이 좋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치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선 그어드렸듯이 저점 연결하면 지지선 나옵니다. 고점 연결하면 저항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대 들어갔죠? 네, 24만원 저항이잖아요. 그럼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올 때 얘는 지금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어디까지 들어와요? 하단부까지.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하루 이틀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21만원에서 21만 5천원 요 사이 구간에서 매매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전 저점을 지금 계속 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21만원 정도가 새로운 저점 지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또는 여기서 그냥 횡보하면서 지지선을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 하단 지지에 대한 부분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여기 위쪽에서 횡보를 하게 된다라면은 시간이 더 길게 가는 거고요.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라면 더 빨리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조정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흐름적인 부분들은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수는 21만원 정도 라인 때 한번 노려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자리 매수 들어가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펄 어비스 볼게요. 펄어비스가 지금은 이제 올라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에 좋은 어떤 타이밍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게임주들이 정말 잘 올라갈 수 있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 지지대가 형성된 이 구간대에서 올라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 상태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게임주들 다 올라갈 때 얘도 잘 간다라고 한다라면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큰 가능성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펄어비스의 그 큰 저점 지지, 그동안 게임주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했는데 중국 쪽에서 조금 뭔가 좀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게임주 쪽에 어떤 기대감 좀 생기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저점을 잡았어요. 저점을 잡았고 35,000원, 3만원 정도 라인대 나왔습니다. 이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저점을 좀 잡아준 형태로 들어가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한 어떤 기대치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깎아먹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준비되는 그런 상태죠. 문제는 게임이 열심히 올라가려면 거기에 따른 모멘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은 당장 매수하면 급등이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쪽 하단에 대한 저항이 그렇게
세지 않죠? 뭐 한 10%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항이 세지 않고요. 위쪽 라인대는 여기 이 4만 한 6, 7천원 그 다음에 위쪽에 5만 5천원대까지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대 4만 5천원 넘기는 요 구간대까지는 일단 상승세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그 매물대 구간에서부터 즉 4만 한 6천원부터 5만 6천원 이 구간의 매물대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상승 추세가 좀 더디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꺾이면은 이제 나가리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더 넘어가서 6만원대 또는 6만 5천원 이렇게 나와준다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부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정고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10만원까지 내다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직 먼 이야기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매물대가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뚫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때려 맞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괜찮아요. 가져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종 목표치 직전 고점이라든지 뭐 10만원 이런 정도까지는 시간이 제법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크래프톤 볼게요. 크래프톤은 예전에 그 여기 2023년 연말 특강이었던가요? 그때 나왔던 종목인데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살짝 쿵 벗어났죠. 살짝 쿵 벗어나서 보통 이쯤 되면은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진행될 때 매도를 치는데 일단 지금 들고 계신다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 33만원이죠. 넘지 못하면 네,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 자, 추세를 다시 넘어서 33만원, 34만원 가게 되면 오케이. 그냥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33만원 넘지 못하고 꺾이고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매도 의견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매수는요 당연히 33만원 넘어서 34만원 돌아갈 때 그때 매수를 가져가시면 되죠. 지금은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매수 의견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그동안 계속 잘 상승하고 움직임이 좋았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응하기가 약간은 애매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증거사 목표 주가는 지금 42만원까지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여지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엔터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엔터주 요즘에 말 많은데 JYP도 와 그동안 많이 내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 각도가 굉장히 센데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잘 보세요. 주가가 단기적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물대가 있어야 되죠. 그 매물대를 언제 넘어갔어요?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5만 8천원, 5만 9천원 정도. 그 다음 매물대가 어디냐면 여기 7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계속 달려버린다 그러면은 정말 강력한 매물대 9만원에서 10만원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9만원에서 10만원까지만 가도요. 저점 대비 100%예요. 지금도 거의 100%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움직임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속절없이 말도 안 되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은 중간 매물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매물대에서 조정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쭉 뻗어서 다음 매물대까지 간 거고요. 이번에 조정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65,000원 지지가 나오겠죠. 65,000원 좀 많이 내리면 6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갈 것 같아요. 요즘에 힘 좋은 거 봐서는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일단 뭐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매물대가요 이게 좀 두꺼운 매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보시면 계속 내리기만 해가지고 올라갈 때 건드릴 만한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물이라고 잡아놓긴 했어도 매물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종목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일단 가지고 가시는 거 들고 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대신에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답답하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큰 폭의 매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가 변동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 아시죠? 자, 급등주 패턴으로 보셔야 됩니다. 5일선 이탈하면 매도 관점 보시는 거고요. 나는 5일선 이탈해도 당장 팔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66,000원입니다. 66,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최종적인 지지선은 66,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 하셔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매수는 좋지 않겠죠? 네.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이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가 잘못 얻어맞으면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 않겠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7만원을 보시던 아니면 66,000원을 보시던 지지선은 뭐 상황에 맞게끔 잘 맞춰서 보시고 그냥 홀딩 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 같고 전고점까지 돌파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뭐 9만원대 진입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일단 SM 볼게요. SM도 네 요즘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얘는 매물이 두껍습니다. 우리 차트만 딱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JYP 같은 경우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얘는 좀 더 들어올 수도 있다. 다만 이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정의 깊이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정이 들어가면은 75,000원대 지지선 확인만 된다면 매수가 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일단 현재 중국 쪽이 조금 개방을 하는 움직임이 좀 있죠. 그래서 게임주나 엔터주 쪽이 그쪽 영향을 좀 받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SM 같은 경우나 뭐 JYP나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워낙에 잡음이 많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뉴진스 관련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은 것처럼 네 이것도 지금 뭐 카카오 그때 합병 그 이야기 이후에 아주 계속 몸살을 앓고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때 뭐 16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5만원까지 빠지고 이제 올라가서 8만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는 많이 올랐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많은 상승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SM의 가장 중요한 그 위치는 바로 지금입니다. 9만원 고지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당장 뭐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쪽 뭐 이격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지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추세선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부분 그냥 무시하고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9만원 고지를 넘어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통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홀딩 전략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포인트 가져가실 분들은 요 아래쪽 포인트 보시면 됩니다. 76,000원, 75,000원 그 정도 라인대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라인대가 또 작은 네, 미니 지지선 역할도 할 겁니다. 매물대가 또 아래쪽에 있으면 지지선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정년이, 네, 정년이. 정년이, 관련한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얘 뭐, 일단은,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는 사실 성공하기 좀 어려운 그런 컨셉의 드라마였는데 이게 의외로 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많이 튀어 올라간 모습이죠. 매물대 그냥 한 방에 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드라마 물이 조금 빠지면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가만 보니까 이놈이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하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매물대를 저점 지지로 삼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상당 구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또 됩니다. 그래서 45,000원, 4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굳이 내가 여기서 매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5만원 정도 시점인데 여기서 4만원까지 빠지면 20%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크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지선을 볼 만한 구간은 요 아래쪽 지지선, 이평선 지지가 아니라 매물대 지지를 보자 이거죠. 그럼 45,000원 요 정도 라인대가 됩니다. 45,000원 매물대 지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49,100원이니까 내리는데 뭐 마이너스 10% 정도면 우리가 견뎌볼만 하잖아요. 이 정도 변동성은 요즘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지선 확보만 되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이 위치에서 움직인다면 매도할 이유가 저는 없겠고요. 자,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래쪽에 이평선이 따라 올라 붙어 줍니다. 최근에 뭐 매수도 잘 들어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요 흐름들로 진행되면은 이평선 정배열, 그 다음에 추세의 어떤 전환 포인트까지 다 만들어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지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뭐 드라마의 인기나 뭐 실적 뭐 이런 것들 다 좋고요. 그런 것들 다 차치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뭐 가물다라고 할 정도 뭐 살만한 종목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군도 올라가면서 포인트 만들어주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걱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얘네들이 네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주도주 섹터 쪽에서 만약에 상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 조정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이 뭐 추세나 뭐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요즘에 게임주나 이런 엔터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매수 들어간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과매수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조정 들어간 건 아니지만 걔네들은 이제 어쨌든 조정을 예고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이 나타날 때 내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감안하고 가져갔다가 다시 더 살 것인지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6종목이죠. 네, 엔터주와 게임주 해가지고요. NC소프트, 펄어비스, 크래프톤, JYP 엔터, SM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네. 꽉 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차세대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고 굉장히 괜찮은 흐름들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12월의 첫날 일단은 푹 쉬시고요. 내일부터 한번 또 12월에 첫 걸음을 띄고 아주 그냥 복수열전 11월에 복수를 한번 해보자고요. 올해 수익률은 이제 12월 달에 달려 있습니다. 12월 달에 주가가 얼마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수익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